안녕하세요. 라운 몬테소리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예림이가 이제 엄마와 함께 몬테소리식으로 배우는 이제 음가 영상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가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보았고요. 이번 주 가정에서 특히 눈여겨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이제 이 친구가 음가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구체물이 없이도 이것을 점점 추상화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림이가 이것을 어떻게 점점 추상화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 안녕? 안녕. 오늘은 새로운 거 안 하고 응? 지금까지 배운 거 예림이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만 하고 얼른 끝낼게. 알았지? 알겠죠. 이렇게 잘한다고? 그, 오! 맞았어. 이번에 맞았어. 스, 이제 좀 몇 개 안 남았는데 다 기억할 수 있나? 아, 으! 으, 이번에는? 주, 어머! 어떻게 알았어? 이번엔 마지막. 주, 응? 으, 츠! 주. 오늘은 예림이가 엄마랑 이제 그부터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걸 차곡차곡 복습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 이 친구가 으를 보면서 아라고 얘기하고 츠를 보면서 조금 헷갈려 하죠. 이랬을 때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정확한 소리를 끊어서 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는 지금 이미 쌓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부분에 많이 복습했던 것들은 헷갈려 하지 않지만 이제 뒤에 갈수록 조금 비슷해지는 즈, 츠 혹은 트 크 같은 소리들은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려하면 한 번 더 정확하게 들려주셔서 아이들이 이것을 귀에서 따라 듣고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써볼 수 있어? 자, 그럼 예림이가 드! 맞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눈으로 보던 걸 대답하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써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배운 게 몇 개 없기도 하고 초반이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그느드라는 음가를 들려줬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앞부분 복습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엄마가 랜덤으로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써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복습 단계가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즈! 오! 맞았어. 그럼 이번엔 츠! 다시 써볼까? 츠! 그냥 뭐지? 츠! 모자를 쓴 츠! 듣고 쓰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예림이한테 츠라는 걸 써봐 그랬더니 계속 즈랑 비슷하게 쓰죠. 나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생겼었지라는 대충의 기억은 있는 거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었는지 혹은 쓰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이럴 때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조금 생각이 나게끔 도와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네, 다시 구체물 이제 츠라는 모래 글자 판을 보여주시고 여기 모래 글자 그 숫자 글자판에 한번 써볼까? 그리고 나서 써본 다음에 다시 뭐 모래 여기 판에다가 또 써볼까? 라고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아이가 이걸 다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 오! 이제 확실히 알았어. 엄마 분, 트. 오! 엄마 나 부 자야죠 오늘. 오! 으, 오! 주, 푸, 이거는? 주, 맞았어. 즈에 모자가 있으면 츠! 츠, 츠! 어제 새로 배운? 으, 맞았어. 크! 지금 보시면 예림이가 계속 츠라는 단어에서 멈칫합니다. 이거는 글씨를 보고 무슨 소리였는지를 기억이 잘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단계에선 당연히 다시 1단계로 넘어가서 츠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저희가 츠라는 글자를 보여줬을 때 모르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츠라는 글자가 기억이 아예 안 나거나 아니면 즈랑 츠가 비슷해서 지금 즈랑 츠 중에 헷갈리는 거거나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두 개 중에 헷갈리는 거라면 지금 한 것처럼 즈라는 글자를 보여주시고 이건 어떻게 읽었었지? 라고 물어보고 다시 츠를 해줬을 때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단계가 아니라 아예 츠라는 글자를 전혀 음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면 1단계로 다시 넘어가서 이 츠라는 글자만 고립해서 여러 번, 한 3번에서 5번 정도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크 같이 생겼네. 그치? 포크, 포크 같이 생긴 트!
트. 그런데 포크에서는 얘가 트가 있잖아. 그냥 먹을 때 마늘 하나 먹는 거야 초콜릿도. 그래서 이건 뭐라고 읽는다고? 트. 그럼 자꾸 한번 써볼까요? 쭉. 아유 쭉. 트. 맞았어. 그러면 트. 차차차. 반대로 썼어. 지금 이제 예림이한테 트라는 글자를 알려준 다음에 이제 모래 글자판에다가 한번 써볼래? 라고 하면서 이제 모래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트를 저희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썼죠. 자, 이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 친구가 트라는 글자의 어떤 그런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뭐 가정에서 하실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가 뒤집었으면 그 즉시 이거를 정정해 주고 싶어서 뒤집었었다 라고 이제 언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이가 뒤집었으면 이제 엄마는 이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 지금 트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이 듣고 많이 써보고 이 구체물을 가지고 하는 단계를 좀 더 길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복습 단계라고는 하지만 저는 제가 아이들과 이런 복습 단계를 할 때는 오히려 기록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랑 이런 것들을 할 때 얘가 지금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나? 트라는 거를 뒤집어 쓰고 있진 않나? 정확하게 트, 츠, 프 이런 발음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점검하고 여기서 만약에 오류가 생기거나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빠르게 이제 이전 단계로 넘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몬테소리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관찰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어머님들도 하실 때 아이들은 무조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잘 관찰하셨다가 나중에 천천히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바로 수정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트라는 글자를 모래 지우기 전에 옆에다가 놔주고 어떤 거 같아? 지금 똑같은 거 같아? 라고 하면 아이들도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봅니다. 본인이 뒤집어 썼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랬을 때 자, 그럼 여기 모래 글자판에다 한번 적어볼까? 해서 구체물에 다시 한번 적어보고 또 그거를 구체물 없이도 적어보고 이런 확인 단계를 쭉 거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트. 네. 하늘에 쏘봐 얼굴만큼. 그럼 잘 안 보이는데. 트. 내 얼굴 작아. 이렇게. 100점. 작게. 작게. 뭐라고? 이건 어떻게 읽는다고? 트. 100점. 트를 헷갈려 할 때는 이렇게 여러 번 써보게끔 해주시고 사실 여기서 구체물을 한 번만 더 미리 보여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구체물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라고 확인 단계를 반드시 거치죠.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 것들은 재미없지 않을까? 귀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가 이것을 충분히 만져보고 탐색하고 숫자로 써보고 들어보고 입으로 뱉어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느. 이게 더 많아진다.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예림이가 이거 세 개를 헷갈려서 응? 푸 아니지. 포크 같이 생긴 트. 이건 츠. 즈. 츠. 즈.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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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예림이가 이번 주에 이 이제 한글을 배우는 동안 즈, 츠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 음가를 많이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트라는 거, 츠는 비슷하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주고 싶으셔서 세 가지를 같이 놓고 소리를 이제 들려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실 때는요, 가능한 사실은 하나씩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 아이들은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 츠 굉장히 발음 비슷하게 들려요. 그런데다가 즈랑 츠는 생긴 것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세 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복잡한 상태인데 이때 세 개를 다 놓고 계속 트, 츠, 즈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빠르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이제 진짜 이게 즈라는 소리구나, 츠라는 소리구나라는 걸 이제 습득하는데 조금 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헷갈려 하는 단계들은 하나씩 먼저 기본 제공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개 정도씩 꺼내서 이제 즈랑 츠 같은 경우 특히나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랑 얘는 어떤 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즈 위에 모자처럼 이렇게 하나가 짝대기가 달려있으면 저희가 츠라고 하죠. 그럼 아이가 일단 눈으로 시각적으로 한번 분별을 해보고 만져보면서 감각적으로 이게 획순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라는 것들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그 단계를 하는 동안 엄마가 계속 이거는 즈,
이거는 츠라는 소리를 정확하게 여러 번 들려주신다면 아이가 그 혼란을 조금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헷갈려하는 개념을 너무 많이 한 번에 제공하지 않는 것, 항상 하나씩 고립해서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봐, 모르지. 즈,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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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트. 자, 그럼 우리 가져오기 게임 할까? 트. 걸렸잖아. 그 다음은 즈, 엄마 갖고 가세요. 즈. 츠, 그럼 남은 이건 뭘까요? 네. 츠. 츠. 예림이가 헷갈려하는 트, 즈, 츠 세 가지만 가지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씩 고립해서 1단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려주고 눈으로도 비교해보고 또 감각적으로도 비교해보고 또 귀로도 분별해보는 단계를 거쳤다면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2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굉장히 적어서 아이 입장에서 쉬울 것 같지만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트 가지고 와볼까? 즈 가지고 와볼까? 츠 가지고 와볼까? 또 섞어서 또 츠 가지고 와볼래? 이렇게 섞어서 물어보시고 만약에 너무 앉아서만 하는 게 아이가 조금 이제 지루해하는 것 같다. 근데 복습은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걸 마치 이제 실제 기관에서도 하는 방법인데요. 게임처럼 이 판을 조금 거리가 있는 거실에 어떤 작은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아이에게 작은 방에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저기 거실에 가서 즈 소리 나는 거 가지고 올래?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걸어가는 동안 계속 머릿속에 즈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세 개 중에 즈라는 소리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어떤 새로운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거리를 점점 늘려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까먹지 않고 이걸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먼 곳에 놓고 중간에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실에 가서 츠라는 글자를 찾아올 건데 가는 길에 언니랑 뭐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츠 찾아올 수 있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거기 이제 미션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그러면 기억력을 강화하는데도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동안 츠라는 글자를 찾아오기로 한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도 그 세 가지 중에 츠라는 글자를 찾아올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해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다 이제 또 해줘? 다 이런 거. 다른 거는 다지. 다시 쓸까? 잘 안 보여. 다음. 보면 어떡해? 응? 맞았어. 왜 자꾸 크해? 그래? 그러면 알았어. 다지. 뭐였어? 르. 맞아. 그럼 이번에는 쉬운 거. 그. 그럼 이번에는 다시. 뭐? 무? 맞았어. 이번 주 총 3일치에 대한 이제 제가 코멘트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지 않았는데도 지금 너무 잘 해주신 부분이 아이들이 처음엔 구체물로 시작하지만 모든 교육이 제가 점점점 추상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언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그부터 크까지 배웠고 트까지 배웠다면 이제 이걸 점점 추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다면 점점점 보지 않고도 이걸 쓸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모래 글자판에 쓰는 것보다 손바닥에 쓰는 단계는 훨씬 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마지막 단계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예림이가 머릿속에 이제 그느드 이런 음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추상화가 되면서 엄마가 손바닥에 써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트, 즈 막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단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우리 자음에 대한 부분들이 머릿속에 많이 잡혔구나. 음가에 대한 개념을 이 친구가 많이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랬을 때 이제 점점점 저희가 사실 이 모음가를 알려준다라는 건 저희가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읽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저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를 꼭 관찰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예림이가 이제 엄마랑 집에서 몬테소리식으로 한글을 굉장히 재미있게 또 열심히 공부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시간이 지금 점점점 지나면서 개념에 대한 부분이 확신이 생기면서 이걸 점점 추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자신감이 굉장히 느껴지죠. 자, 아이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단계를 어머님이 반드시 관찰하시고 캐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수업 영상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매일매일 했을 때 아이들은 점점 변화가 있고, 그럼 저희가 이 변화를 어떤 게 좋아진 거지? 그럼 나는 이 다음에 결국은 한글 교육을 하는 게 글자를 읽게 해주고 싶음인데 언제 얘는 글자를 읽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타이밍, 단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가정에서 하는 영상들을 같이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예림이처럼 완전히 추상화해서 손바닥에 쓰는 글자도 음가를 대답할 수 있을 정도, 혹은 들려주는 글자를 듣고 그냥 바닥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되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모음과 자음과 모음을 합쳐볼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이 정도까지 잘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가정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는 그냥 한 번만 즈 써봐, 츠 써봐 이렇게 딱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며칠 동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냥 오늘 컨디션이 단지 좋아서 대답을 잘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주 내내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기역부터 희읍까지의 모든 음가를 듣고 스스로 쓰고 하는 이런 추상화 작업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시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모든 교육에는 관찰이 기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꼭 꼼꼼하게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